안녕하세요. 감성 콘텐츠의 저자, 콘텐츠 코치 가혜숙 엘슈가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10년간 광고 기획과 카피라이터를 거쳐서 기업의 마케팅, 브랜딩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내 일, 그리고 내 브랜드를 해보고 싶어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인디펜던트 워커, 1인 기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온라인에 약 9천여 개의 콘텐츠를 생산해 오면서 저만의 어떻게 얻게 된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예를 들면 콘텐츠 생산 운영법, 그리고 멀티 콘텐츠 생산법, 그리고 감성 콘텐츠 만드는 법, 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하고 브랜딩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강의, 코칭이라는 새로운 일로 일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만의 감성을 콘텐츠에 잘 담는 것만으로도 생산자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옆에서 돕고 싶고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본일 것입니다. 자본이 넉넉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비슷할 텐데요. 회사만 다닐 줄 알았지 사업은 일도 몰랐던 워킹맘이 사업자 등록을 한 그 순간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 가능하면서도 성장해 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자본이 뒷받침되어 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성 자본.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는 바로 콘텐츠에 나만의 감성을 담아서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해 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저의 사업을 시작하게 도와준 것은 금전적 자본이 아니라 바로 감성 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돈이 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내가 하는 일을 홍보해 주면서도 횟수 제한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영원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콘텐츠를 쌓을수록 타겟의 인식 속에 들어가 나의 이미지가 각인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성을 잘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콘텐츠로 쌓을수록 자본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명의 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IT 미디어 와이어드의 전 편집장이자 테크 칼럼니스트 케빈 켈리가 말한 용어인데요. 찐팬 1000명만 있으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찐팬 1000명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손 내밀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나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먼저 조금 그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더 빨리, 더 양질의 팬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고 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내 손을 잡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1000명의 찐팬을 모을 때 도움되는 것은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지표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강화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약하니까 좀 더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팬을 구축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찐팬 1000명을 보유한 커뮤니티 리더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직접 찍은 영상, 그리고 직접 고안해낸 스토리를 이렇게 정성을 담았는데 한 번만 쓴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저의 멀티 콘텐츠 기법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멀티 콘텐츠의 핵심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한 번만 쓰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틱톡, 카카오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다양하게 멀티유즈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플랫폼에 나와 내 컨텐츠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더 많은 타겟들을 만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멀티 콘텐츠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것이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콘텐츠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각각 플랫폼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멀티유즈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멀티 콘텐츠 생산법으로 소재의 한계, 소재의 고갈이라는 고민에서는 벗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타겟과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멀티 콘텐츠 기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더 많은 타겟과 기회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업뿐 아니라 이제 개인도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출발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정해진 룰대로만 해서는 이미 앞서 나간 분들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은 없을까요? 제가 10년간 이 변화무쌍한 온라인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많은 퍼스널 브랜드를 보고 정립한 3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루틴을 정하고 지키기. 사람들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협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 잘한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더라도 나의 빈틈을 메워줄 파트너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을 디폴트, 결과값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자리에 안주해 있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보다는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뢰하고 더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롱런하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위한 이 3가지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퍼스널 브랜딩,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기업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은 어쩌면 새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이 인디펜던트 워커에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복, 너무 잘 되는 것과 일이 안 되는 것의 기복은 줄이고 일정 평타 이상을 매일매일 쳐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롱런하는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5가지의 방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주는 자발적 딴짓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 그리고 책에서 진짜 멘토, 진짜 길을 찾는 것, 그리고 시간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관리법을 활용할 것. 그 다음으로 여러분, 콘텐츠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의 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온라인이라는 세상에 출근하는 인디펜던트 워커 1인 기업가들, 이들의 이 동료와 같은 분들과 주고받는 교감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롱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롱런에서도 이 감성의 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온 것들, 그래서 나의 철학이 된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된 것이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콘텐츠는 콘텐츠를 생산할 때 그 콘텐츠에 나만의 감성을 잘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콘텐츠에 이 감성을 제대로 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콘텐츠에 나만의 감성을 잘 담기 위한 3단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서사가 있는 이야기만 기승전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게는 하나하나의 피드에도 저마다의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콘텐츠를 보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콘텐츠에는 하나의 감성만을 담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감성을 넣게 된다면 그걸 보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에는 하나의 감성을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콘텐츠 퇴고하기입니다. 글을 쓸 때만 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할 때도 퇴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정의 콘텐츠를 봤을 때 이 계정의 콘텐츠는 뭔가 스토리가 있고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 계정의 운영자는 반드시 이 퇴고 과정을 거쳤을 확률이 큽니다. 콘텐츠로 기회를 만나고 또 내 일로, 다양한 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의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콘텐츠를 생산해서 또 새로운 타겟들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 타겟층, 찐팬층을 모아가야 하는데요. 일상을 이렇게 촘촘히 잘 살아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콘텐츠 생산까지 해야 된다니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일상도 촘촘히 살면서도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정말 도움을 받았던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마법의 콘텐츠 노트라고 부르는 이 노트인데요. 이 콘텐츠 노트는 한마디로 점착식 노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가로로 긴 것보다는 세로로 긴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 노트의 작성법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적고 바로 그 아래에 콘텐츠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빠뜨릴 확률이 줄어들고 우리는 일상을 촘촘하게 살면서도 콘텐츠 소스까지 얻게 돼서 콘텐츠 생산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2배로 꽉 찬 일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콘텐츠 노트를 좀 빠짐없이 쓰면서 2배로 꽉 찬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에서 이 콘텐츠 노트 쓰는 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일상을 2배로 살면서도 콘텐츠 부자가 되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생 10년차, 그리고 기업과 협업해서 일하는 인디펜던트 워커. 저는 이런 노하우를 알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은 줄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이 책은 결단, 시작, 궤도, 확장, 롱런이라는 각각의 단계를 지날 때마다 용기는 충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 생산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성 콘텐츠로 무한한 기회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나다움이라는 무기는 장착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변수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나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롱런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과 응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